이 시국은 대한민국을 이길 수 없다. 연일 고생하는 의료진, 자원봉사자분들, 그리고 국민 여러분, 오늘도 안녕하신가요? 국가적 위기 때마다 어려울 때 뭉치고 정면 돌파해온 대한민국. 이번 사태에서도 전 국민이 똘똘 뭉치며 그 모습에 전 세계가 퍼펙트 코리아, 넘버원 코리아를 외치고 있죠. 자고 일어나면 급증하는 확진자 속에서 경제산업도 전 세계가 올스톱 됐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만 유일하게 플러스 상향 전망이 나오기도 했죠. 무디스는 최근 세계 톱10 국가의 올해 경제성장 전망을 공개했는데 1위부터 9위는 모두 하락하고 한국만 0.1% 유일한 플러스 성장할 것이라는 예상을 내놓기도 했습니다. 하지만 당연하게 얻어지는 것은 없죠. 누군가는 이 시국에도 내 가족의 안락한 삶, 내 나라의 부국강병을 위해 뛰고 있기 때문에 가능한 얘기입니다. 그리고 국내에서는 의료진이 방역에 총력을 펼치고 있다면 해외에서는 엔지니어들이 있습니다. 현재 건설 엔지니어링 업계는 다른 산업과 마찬가지로 모든 사업이 중단됐습니다. 발주처들은 다 문 닫고 만나주지 않으니 뭘 할 수가 없겠죠. 더욱이 출입국 자체를 모두 금지하다 보니 해외 파견된 엔지니어들은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하는 상황입니다. 엔지니어링 강국인 유럽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니, 오히려 그들은 이번 사태가 터지자마자 개인의 안위를 생각해 일찌감치 프로젝트고 뭐고 다 뿌리치고 도망간 상황입니다. 스페인, 이탈리아 등 소속 엔지니어들은 자국 상황이 최악으로 치닫다 보니 도망가기도 뭐하고 오히려 잘 됐구나 싶어 휴양지로 가 매일 밤 술 파티를 벌이고 있다는 후문입니다. 그나마 발이 묶여 억지로 남아있는 엔지니어들은 되레 발주처에 갑질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대부분 프리랜서 엔지니어들로 돈 더 안 주면 나가겠다면서 말이죠. 최고의 엔지니어들을 보유했다는 유럽인들이 다 도망가는 이 시국에 한국인들은 되레 현장을 지키고 있습니다. 출입국이 통제된 마당에 돌아오지도 못하고 일에 더 매진하는 한국인들의 모습에 발주처들은 감동까지 받는 상황입니다. 국내 엔지니어링사들의 해외 현장은 대부분 인프라가 열악한 동남아입니다. 대표적으로 미얀마, 캄보디아, 라오스 등인데 요즘 가면 한낮 기온이 평균 40도에 육박하는 폭염 더위 속에서 마스크 쓰고 현장에서 일하는 대한민국 엔지니어들입니다. 세계 최빈국 방글라데시와 인근의 네팔에서도 한국 엔지니어들의 24시간은 풀가동되고 있습니다. 이들 나라는 제대로 된 상하수도 시설이 없어 수인성 질환이 매년 창궐하고 있습니다. 최근의 사태보다도 더 많은 국민이 매년 수인성 질환으로 목숨을 잃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 엔지니어들은 일신의 안전보다 방글라데시, 네팔 국민들이 안심하고 마실 수 있는 물을 공급하기 위해 아랑곳하지 않고 전진하고 있습니다. 지구 정반대편 남미 대륙에서도 한국 엔지니어들의 SOC 최전선 사수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최근 남미 국가 확진자가 급증하고 있는 페루는 출입국은 물론 자국 내 외국인을 모두 내보내고 있는 실정이죠. 우리나라도 전세기 뛰어서 우리 국민을 데려왔는데 그 안에 엔지니어들은 단 한 명도 없었죠. 페루에서는 국내 업체가 신체로 신공항 사업을 시작하기 위해 약 100여 명의 근로자들이 나가 있는데 그들은 전혀 동요 없이 오직 프로젝트 시작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가족과 생이별도 마다하지 않습니다. 가족과 함께 에콰도르로 파견 나간 한 엔지니어는 인근 국가로 출장을 갔다가 갑작스럽게 출입국이 막히면서 뜻하지 않은 생이별을 맞이했습니다. 한 달여가 지났지만 여전히 출입국 통제가 풀리지 않아 급급하게 현지에서 거처를 마련해야 했죠. 그마저도 호텔은 비싸니 상대적으로 값싼 허름한 아파트를 구해 오직 현장으로 돌아가 일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가족과의 상봉은 차후 문제입니다. 그들은 정말 슈퍼맨, 철인이라 아랑곳하지 않고 일하는 걸까요? 사실 해외 파견 엔지니어들의 나이는 대부분 40대에서 60대로 고혈압, 당뇨, 통풍 등 대부분 기저질환을 앓고 있는 그들입니다. 대부분이 매일 약을 복용해야 하는데 약은 바닥을 드러내기 시작하는데도 출입국이 막혀 물품을 추가로 받아볼 수가 없는 상황이죠. 똑같이 제조는 안 되고 임시 방편으로 급하게 비슷하게 처방해 만들어 먹는다고 하지만 목숨과 직결되는 기저질환인 만큼 그야말로 그들은 목숨과 맞바꾸며 내 조국의 안위에 몸바치고 있는 그들입니다. 일일이 나열하기 힘든 한국 엔지니어들의 위기관리 DNA는 하루아침에 만들어진 것이 아닙니다. 40여 년 전 이란, 이라크 전쟁 당시 양국이 치열한 사륙전을 벌이는 속에서도 이라크에는 건설을, 이란에는 전투기 부품, 차량, 곡사포 등을 내다 팔며 극강의 외교력을 펼쳤습니다. 특히 생사가 오가는 전쟁통에서도 아랑곳하지 않고 내 가족, 내 조국만 생각하며 일하는 모습에 당시 이라크 발주처는 감동을 받았죠. 한국인 근로자 10여 명이 죽기도 했습니다. 이들의 희생 속에서
전 세계 경제가 휘청하는 가운데서도 한국만이 중동붐을 받아 경제 호황을 누리는 계기가 됐습니다. 당시의 감동을 잊지 못한 이라크는 수십 년 후 또다시 한국에게 도움의 손길을 요청합니다. 미국과 전쟁이 끝난 2010년 국가 차원의 대대적 산업화 일환으로 신도시를 만들기를 원했고, 그렇게 한국형 신도시가 이라크 비스마야에 탄생합니다. 전 세계 선진 SOC사들도 꺼려했던 현장을 한국의 건설 엔지니어링사들이 진출해 오히려 발주처로부터 메이드 인 코리아에 대한 신뢰를 한층 더 강화하는 계기가 됐습니다. 근무자들은 방탄복 입고 헬멧 쓰고 40도를 웃도는 폭염 더위 속에서 일하는 모습이 발주처의 마음을 뭉클하게 만든 것은 더할 나위 없는 민간 사절단 모습 그 자체였습니다. 최근에는 사우디 정유시설이 드론 공격을 받아 3차 세계대전에 대한 우려가 치솟으며 전 세계 유수 기업들이 철수를 고려하기도 했지만 한국 업체들만큼은 꿋꿋하게 현장을 지키며 그야말로 한국의 히어로 DNA를 유감없이 발휘했습니다. 위기에 강했던 대한민국, 자신의 안위보다 내 가족, 내 국가를 생각하는 불굴의 의지가 위기 속에서 항상 빛을 발하며 현재의 대한민국을 만들었습니다. 이러한 국민적 DNA가 있는 한 이 시국이라도 대한민국을 무너뜨릴 수는 없습니다. 재미있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재미없었다면 싫어요를 눌러주세요.